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일이었죠. 어, 그동안 준비했는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랄 뿐이고, 저는 이미 그런 자식은 없지만은 뭐 손자나 아니면은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 마음고생이 오늘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수고한 애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가 생각나는 김에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의 그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졌고, 고소는 고소 내용이 범죄목이 어쨌든 사기, 유사수신, 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고소건들은 피고소인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곳으로 다 몰렸죠. 근데 그게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하여튼간에 제 기억으로 한 2월 뭐 그때쯤부터가 아니었겠나 싶은데, 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가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들은 정보로는 한 3월, 4월 이때쯤 돼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이유가 다른 곳에 고발 조치가 되거나 또 동일한 울산경찰청에 고소가 됐을 경우, 그게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그, 피고소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했던 분들이나 이후에 하신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기록을 남겨야 되지요. 뭔 이야기나 하면은 늦어지는 이유가 그게 한 곳에서 같은 죄목의 같은 피고발인 고소인이다 보니까 굳이 다른 이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쪽에서 어, 전담해 가지고 하는, 소위 말해서 다른 쪽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건들도 전부 다 울산경찰청으로 기존에 수사를 하던 쪽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죠. 그래서 이첩이 되는 것을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미 해왔지만은 고소인이 있으면 고소인을 불러가지고 무조건 하고 조, 그, 조사를 한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받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새로운 고소인이 고소를 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진술서를 또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지장이든 도장이든 찍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군데 기존에 해왔던 데에다가 추가로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일일이 기록들을 다 남겨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아니 대충 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류는 파티까지 했다는 게 뭐 루머인지, 근데 루머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어떤 쪽에서는 파티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가 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뭐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도 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고소인들이 많아지니까 고소인들마다의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 고소를 한 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보수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하려고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계속 밀려가지 않았을까? 근데 또 어느 곳에서는 그 뭐 한지욱이 형제를 또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똑같은 놈들이니까 똑같은 짓이니까 똑같은 고소를 또 하긴 했지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또 불러서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또, 또 뒤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강남경찰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하나 말씀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했다가 일단은 올리지는 않았어요. 유튜브로. 근데 오늘 또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내용을 캡처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언급을 해서 그래서 어, 불필요하게 깊이 있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공유를 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의 의견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할게요. 일단은 K 스테디움이라는 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은 KUSD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고 어, 여기에 보면은 K 스테디움 생태계 내의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KUSD로 대체될 것이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저기 아테네 스왑의 루이 KSUSDT 페어를 포함한 KUSDT 페어는 모두 KUSD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가지고서 뭐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것던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또 없어지고 이걸로 어 대체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용어 자체를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그 가격이 뭐 통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뭐 위에나도 아니고 US 달러로 1달러를 기준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졌던 게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이 뭐 뭔가가 있었는가 본데 있었다는 게 결국에는 이걸로 대체가 될 건데 이를 위해서 루이 KS USDT 페어를 포함한 뭐 이런 것들을 KUSD로 대체할 것이다. 대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이런 것들이 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USDT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USDT 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1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한 게 있었느냐는 것을 저는 좀 아주 의문스럽고 없었던 걸로 저는 보여요. 어떠한 것도 여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어, KUSD는, US 달러에 패깅된 정거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래요. US 달러에 패깅된 정거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고, K-스테디움의 개발 및 운영사인 크립티드의 대표 기술 DPO와의 합의 알고리즘을 포크한 프로젝트들의 연결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에서 US 달러에 패깅된 정거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그러고 나서 K-스테이블 유저 누구나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으로 KUSD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다시 KUSD 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다시 사냐는 거죠. 왜 다시 획득을 하냐는 거죠. 그냥 US 달러를 그 법정 화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US 달러라는 게 기존의 그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한 거, 이거를 가지고서 해당되는 KUSD를 요만큼 예치를 하고 그만큼 KUSD를 발행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이거를 왜 획득을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특이점이라고 해요. 누구나 전거금 납부를 통해 무료로 민팅 가능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민팅이라고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폐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KUSD를 일종의 그 KUSD로 그 이런 전거금을 가지고서 예치를 함으로 이런 거를 받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KUSD가 생기는 걸 민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KUSD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소 환급 수량과 환급 수수료, 출금 대기 기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KUSD를 갖기 위해서 전거금 납부를 해가지고 KUSD를 갖는데 이거를 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최소 환급 수량으로 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해지를 했을 경우 또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돌려주고 내 전거금을 찾아 환수하는 환급하는 이 수량이 최소 환급 수량이 또 뭐 존재를 하는가 봐요. 아니, 내가 가진 놈만큼 그대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게 이게 그 기본인데 그 다음에 환급 수수료 당연히 있고 출금 대기 기간 반드시 존재를 해요. 이거는 우리도 지금 뭐 해지를 하면은 통상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근데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전거금을 보관을 하고 하는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쪽에서 이 전거금 US 달러를 저거 보관을 할 거냐. 뭐 USDT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은행 기관에다가 이거를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을 하는 걸로 US 달러를 그 소위 말하는 예치금 또는 뭐 전거금으로 넣고서 USDT를 또는 USDC를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교환받는 거지요. 그게 발행을 받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KUSD를 갖기 위해 가지고 점거금을 어디에다 납부를 하고 그 납부한 거를 누가 어디에서 그거를 보증을 할 만한 곳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USDT나 USDC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 쪽에서 나오는 BUSD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이 전부 다가 나름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되지 않은 중앙화된 어떠한 곳에 그, 보, 점거금을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책임지고서 그걸 보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USDT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그 은행이 파산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바이낸스라는 이런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다이나 이런 것처럼 메이커다오에서 나온 그 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예를 들어서 주로 그쪽은 그 이더리움 가지고 이 그 정거금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 다이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 뭐 그 자산 그러니까 법정 자산이나 뭐 그다음에 법정 화폐가 아닌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가격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5,000달러에서 아주 내려갔을 때 뭐 1,000달러 가까이 내려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5분의 1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그 테드 같은 경우에 루나 같은 경우에 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서 또는 시스템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움직인 게 아니지요. 그게 무슨 뭐 수백 달러, 그 100달러 이상이 넘어가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은 얼마로 됐어요. 그 클래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때에 상황되는 테드에 해당이 테라에 해당이 됐던 그 저기 조절을 하는 루나 그게 0.0000 0이 4개가 있고 소수점 이하에 0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7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그게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뭐 그 자랑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국제적인 망신이 되어 버렸죠. 제가 여기에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제가 그 어제 배기 안에 시총 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한 7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일 그 순위가 낮은 게 100위 안에 중에서 순위가 제일 낮은 게 3억 3억 몇 천만 불이에요. 그러면 3억 6천, 3억 몇 천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는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 그 시총 순위를 보면은 USDT가 3인가 그렇고 USDC가 5인가 그렇고 뭐 그다음에 좀 내려가 가지고 다이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 발행을 한 그 스테이블 코인 BUSD가 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는 금액이 뭐 그 수억 달러가 아니고 수십억 달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그 이미 그런 것들이 특히나 USDT나 USDC는 누가 뭐래도 많은 그 블록체인 어 서로 이미 다르게 그 개발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모든 곳에 다 사용이 되는 일종의 기축 통화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게 그 점거금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보관을 하고 그거를 보정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그 고발 조치를 우리는 고발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뭐 조금 다른 제목으로 어쨌든 고소를 막 해놨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배임이 있는 상태에서 비트나 이더가
사라진 시기도 우리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제로 법정 통화인 US 달러를 어, 여기서는 사실은 US 달러로 그 증거금을 내는 게 아니고 USDT나 USDC 기존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KUSD를 가져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1달러 한 개당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한 개당 무조건 하고 1달러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거를 요렇게 나오는 거는 100% 탈중앙화가 아닌, 이거는 중앙화, 저기 중앙 집권적 관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 소위 말해서 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이런 표현하고도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은 뭐 그 SOP로 해가지고 6억 한 8천만 개 뭐 그래서 곱하기 7로 하든 뭐 얼마로 하든 금액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덱스 계속 덱스 하다가 CX 하나 딱 나오고 나서는 덱스라는 거는 사라져 버렸고, 덱스에 오늘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제 544명 홀더였는데 오늘 보니까 545명 한 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0.101 뭐 해가지고 바뀐 게 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커뮤니티 풀에 들어있는 것 자체의 자산도 실제로 가치도 이거를 또 내보내 보면은 거래소에 내보내 보면은 가격은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눈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USDT나 USDC를 가지고서 그걸 맡기고 KUSD를 갖는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갖는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태계에 있는 거기로 옮겨간 사람들은 이미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그거를 하라고 한들 얼마가 될 거며.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 흘러온 시간을 따지면은 US 그 DT가 제일 빨리 시작을 했고, 그거 자체가 그래도 그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벌써 그 한 6, 7년 정도 저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KOK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을 이렇게 그 산정을 할 때 USDT로 슬래시 해가지고 KOK의 가격을 그렇게 보고서 거래를 하잖아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국내는 원화로 계산을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여기 들어가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USDT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해요. 우리가 어떤 거를 팔아도 뒤에 USDC나 USDT로 되어 있으면 USDC나 USDT로 내가 뭔가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요 거래소 내에서 기축통화의 역할로 현금처럼 요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요걸 팔아 갖고 또 그걸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쭉 1년에 지나온 거기에서 뭐 로드맵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쭉 보면은 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짧은 기간 안에 막 훅 바뀌고, 우리가 제일 여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KOK 재단에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이 있어요. 어느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나 하면은 KOK라는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 스테디움도 KOK 플레이도 플랫폼 앱도 마찬가지로 K KOK 재단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합 관리가 KOK 재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KOK 플레이에 프론티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거고, K 스테디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가 K 스테디움 메인넷에 있는 디앱이니까 이거를 KOK 토큰을 브릿지를 통해서 KOK 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기축통화가 될 거다 했는데, 바뀌기를 케이스타로 바뀌었고, 그게 또 뭐 이것저것 뭐 뭐 그쪽에서 나름대로 기능을 가졌는 그런 토큰들이 나왔는데, 많네요. 많은데 또 거기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에 뭔가가 존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체가 된대요. KUSD로. 그러면은 기존에 그런 역할을 했는 게 스테이블 코인처럼 정말 1달러에 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인 또는 토큰이 있었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점검을 맡겨야 된다. 그건 또 지갑에 넣어놓으려고. 그리고 그게 또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고. 뭐 시스템 점검 하다가 오입금이 다른 데로 돼가지고 또 빠져나갔다고 하려고.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가,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법정 통화로 쓰는 거나 똑같은 US 달러로 거래소의 가격들, 그 7, 8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들, 10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들여다보세요. 어쨌든 루나나 뭐 이쪽은 가격이 완전히 개박살 났지만은 나머지들은 1달러에서 0.9991, 9995, 뭐 아니면은 1.000 뭐 25,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들도 이 어떻게 보면 증거금이라고 보관을 하는 곳이 파산을 하거나 또는 뭐 그 거래소가 그 뭔가 문제를 해내 가지고 뭐 공중분해가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가 돼 버리는 거지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3위, 5위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거에, 제 기억으로는 98인가 시총가 98위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3억 불이 넘어요. 3억 달러.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 법정
자산이 보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동시에 꼭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되는 어, 스테이블 코인들은 매달 그게 아마 리포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갑자기 DPOI가 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뭔 역할을 한다고 DPOI를 이야기를 한지도 모르겠고요. DPOI 뭔지 아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POS가 지분 증명이잖아요. 근데 D를 한 개 붙이면은 위임 지분 증명이고 여기다가 S를 I로 바꾸면은 투자 위임 투자 증명이에요. POS가 문제가 EOS에서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왜? 자기가 스테이킹 했는 만큼 아니면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참여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DPoS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DPOI로 바뀌었는데 넣어놓는 그 풀에 넣고 나서는 회수를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백스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하고 스테이블 코인 여기하고 뭔 차이인데 거기에다가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설립이 된 지 언제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 제일 바로 알겠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뭐라 그랬더라? 어, DPOI 합의 알고리즘을 포크한 프로젝트들의 연결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DPOI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탈중앙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도 소위 말해서 다오를 작동을 시키는 건 메이크다오에서 하는 그 다이. 그다음에 완전 탈중앙화로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었던 게 테라 루나였는데 그거는 이미 뭐 완전히 그 어, 사기를 넘어서 뭐 사람들 완전히 기절초풍하고 사람 죽도록 만든 게 그거잖아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 거. 절대로 다시 못 살아나요. 끝나버린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 이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요렇게 지금 운영되는 거는 사실은 투자자가 많다 손 쳐도 여기에 노드라고 하는 19개가 있으면 19개의 최고로 많이 가졌는 요 그, 뭐, 그, 운영의 그 주체가 되는 이게 대표격인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다 쥐흔든다라고 봐야죠. 어쨌든 지분에 해당이 되는 만큼 파워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자세하게 뭐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드리고 싶지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거 전문가라서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하게 가치가 변하지 않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코인인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불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되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화폐, 커런시, 화폐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저는 정말 그거를 사람들이 어, 그 내용을 가지고서 뭐 또 이게 우리 여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도 운영을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아닌가. 솔직히 걱정이 엄청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나 맺고 끊는 것도 없이 계속 왔는데, 특히나 저희 KOK 플레이, 그러니까 토큰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그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 KOK 플레이가 살아남기 위한 그 정해져 있었던 것조차는, 그거에 대해 갖고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지금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바로 뒤가 절벽이라서 뭔가 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외에는 어, 저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거 다 확인이 되겠죠. 커뮤니티 풀로 본래 이 KOK 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KOK 플레이에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자산 이전을 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사람이 몇인지, 계정 수가 아니고 사람이 몇인지, 그 다음에 KOK 플레이에 얼마의 사람이 남아 있는지, 요것만 딱 봐도 주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거 운영 자체도 주객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사업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사라졌을 거다. 우리 요 최근에 오늘 16일이죠. 15일까지 출금도 막아놨다가, 근데 그 출금도 지랄 맞게 왜 누구 마음대로 상장이 돼 있던 데하고 직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상하게 항문대를 거쳐가지고 출금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지, 이런 것부터 정말, 아, 사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갑에서 출금 주소만, 우리가 상장이 돼 있는 그 거래소에 출금 주소로 내가 내보내면 바로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지랄 맞게 왜 다른 곳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떤 미친 게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따져봐야지요. 결국에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지금 울산경찰청에서 고소를 했는 게, 왜 지금까지도 처음에 시작을 했는 게 아직도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달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11월이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1년 9개월 동안 아직도 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을까? 그거는 고소가 계속 들어가니까 또 조사를 하고 기록으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계속 남겨야 되니까 계속 밀려간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뭘 믿고 어떠한 잠금 장치를 해놓고 리스크를 완전히, 뭐, 완전히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또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검을 내놔놓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간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소위 말해서 어, 이거 역시 사람들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아무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나온 거 다 좋다고 했다가 그거 막 받으려고 난리법석을 지켰는데 또 뭐 몇 가지는 또 없어진대.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동병상련이라고 그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 그냥 가문 이설에 넘긴 사람들, 자산 이전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판단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도 오고 어쨌든 오늘 그 수능도 젊은 학생들 마쳤는데 때문에 편안한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